안녕하세요. ATR 기반 수소 생산 공정의 최적 운전 조건 및 폐율 통합 전략 분석을 주제로 발표할 5조입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수소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24년에는 9,900만 톤의 수소가 생산되었고, 이 중 약 67%가 SMR 공정을 활용해 생산되었습니다. SMR 공정은 스팀 메탄 리포밍의 약어로 고온 흡열 계질 반응을 하며 현재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상용화된 공정입니다. SMR 공정의 주요 반응은 아래 반응식과 같습니다. 이 반응식은 강한 흡열 반응이므로 반응기 온도가 800도에서 900도의 높은 온도가 요구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연료 연소를 통해 열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수소는 정유 석화 부생 수소를 SMR 방식으로 활용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SK E&S의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와 보령 LNG 터미널 인근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SMR을 활용할 때는 물이 필요한데 이론적으로는 4.1kg의 수소를 생산할 때 4.5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공정에서는 최대 13.2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냉각수까지 고려한다면 추가적으로 약 38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필요하다고 계산되어 있던 4.5리터의 물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물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ATR의 경우 부분 산화와 수증기 계질을 하나의 반응기에서 동시에 수행하는 자열 계질 공정입니다. 부분 산화 반응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며 수증기 계질 과정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납니다. 내부 발열을 열원으로 사용해 메탄 계질에 이용하기 때문에 열적 자립 구조가 이루어지고 상대적으로 투입되는 열원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MR과 ATR을 비교해보자면 ATR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률이 90% 이상으로 60% 이하인 SMR보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물 소모량의 경우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SMR보다 ATR이 더 적으며 규모의 한계 역시 ATR이 더 커서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원의 경우 SMR은 외부에서 꾸준히 에너지원을 공급해줘야 하는 반면 ATR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필요한 열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산업 트렌드 역시 SMR에서 ATR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ATR 공정은 CO2 포집률이 높아 CCS 연계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소 수소 생산을 하고자 하는 CCS 플랜트를 설계할 때에는 더 많은 플랜트에서 ATR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이 더 단순하고 열 통합에 유리하며 필요로 하는 열 에너지의 양이 적기 때문에 ATR에 대한 소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예시로 미국 텍사스의 EIEC 프로젝트에서는 연간 140만 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이때 ATR 기반의 CCS 플랜트를 설계하였고 2029년부터 가정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ATR을 활용할 때의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물 자원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SMR 대비 더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해 공정에 필요한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 자원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산화탄소 포집률이 90% 이상으로 저탄소 인증에 유리하기 때문에 탈탄소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공정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와 추가적으로 결합한다면 통합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외부 스팀이나 연료가 필요로 하는 양이 더 적고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어 통합 공정에서 유리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케이스 1에서는 ATR 공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OCR, SCR, 프리히팅 템퍼러처의 온도를 조절하여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지점에서 ATR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 폐열을 활용하고자 ATR 하단에 랭킹 사이클을 설치하였습니다.
랭킹 사이클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ASU와 펌프, 컴프레서와 같은 전체 공정에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2를 구상하였는데 전체 이 랭킹 사이클을 통해 생산되는 전력의 양이 전체 공정에서 필요한 전력의 양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낭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케이스 3를 구상하였습니다.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앞서 케이스 2와 마찬가지로 랭킹 사이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페어를 랭킹 사이클에 투입하는 것이 아닌 담수화된 물을 예열하는 곳에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담수화된 물을 ATL 공정에서는 H2O가 필요한데 이것은 액체가 아닌 기체 형태의 스팀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수화된 물을 가열해 ATR에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열에 필요한 열 에너지를 ATR 후단에서 나오는 폐열을 활용해 이 공정이 계속 연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케이스 2의 경우에는 폐열을 랭킹 사이클에 활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 전력을 전체 공정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케이스 3의 경우에는 케이스 2에 추가적으로 더해 전력 생산이 되는 양을 전부 전력 생산을 위해 폐열을 전체 투입하지 않고 히트 익스체인저로 담수화를 예열해 잉여 전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1 공정 소개 및 최적 효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TR 공정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의 피드는 각각 H2O, 그 다음에 CH4, O2이며 조건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분들이 믹서를 통해서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이 ATR 공정 전에 예열이 됩니다. 히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 ATR 공정을 통해서 반응이 완료가 되면은 이 ATR 공정 반응 후의 온도가 약 950도에서 1050도 사이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워진 그 흐름이 200도에서 450도 가량 냉각이 되어서 WGS 리액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냉각이 되면서 나오는 이 전력량을 저희가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이 200도에서 450도 정도 되는 그 기체를 이용하여 이제 WGS 반응기에서 수소 증폭을 이용하는 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WGS라는 건 일산화탄소를 물과 반응시켜서 추가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인데요.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SMR과 공정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깁스 리액터인데요. 일반적인 리액터와 달리 깁스 리액터를 사용하는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분산화와 수증기 개질 반응 같은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에는 깁스 리액터 사용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뒤쪽 WGS 리액터는 반응이 이거 하나만 일어나기 때문에 단일 반응에서는 이퀄리브리움 리액터가 더 유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에 앞서 변수 세 가지를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CH4 대비 O2의 양인 OCR, 두 번째는 CH4 대비 스팀의 양인 SCR,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열하는 온도인 프리히팅 템퍼레처, 이 세 가지를 케이스 스터디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변수로 설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ATR 반응 후 스팀의 온도를 아까 950에서 1050도 사이로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된 CH4의 양을 기준으로 수소를 생산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산소와 스팀의 비율을 조정하고 예열 온도 범위를 조정을 하여서 수소 생산량의 최적점 그리고 효율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CR의 경우에는 높아질수록 수소 수율은 높아지지만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이 들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OCR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이제 OCR이 높아지면 온도도 높아지게 되는데 과도하게 온도가 상승하면은 수소가 연소되면서 수소 수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 온도의 경우에서는 450에서 600도 사이를 유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450도보다 낮을 경우에는 탄소가 침적,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뭉쳐서 반응에 방해가 되게 됩니다. 600도보다 클 경우에는 장치 자체에 열적 균열이 발생하여 장치 고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도 범위를 유지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할 때 스텝 사이즈는 SCR과 OCR의 경우에는 0.1로 진행하였고 예열 온도의 경우에는 10으로 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 계산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효율 계산식은 아래 부분은 수소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였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분자에는 내가 얻어낸 수소에 대한 화학적 에너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H4의 그 분모를 보시면 CH4의 로우 히팅 밸류 값에 파워와 열량을 더한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로우 히팅 밸류란 저위 발열량으로 수증기가 기체 상태 그대로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파워에는 ASU에 가동되는 전력량, 그리고 펌프의 전력량, 그리고 컴프레서의 전력량이 들어가고, Q에는 산소를 가열하는 에너지, 프리히팅 에너지, 그리고 설계에 포함되는 해수 담수화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 그 바닷물을 정하기 위한 그 열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저희는 담수화 공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생성된 담수에 따른 열량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고요. 이에 대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설계한 담수화 공정입니다. 보시면은 앞서 ATR 공정에서 H2O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H2O, 즉 스팀의 흐름이 있었는데, 이 공정을 통해서 그 스팀으로 들어가는 그 물의 양을 얻어내어서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공정의 흐름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다단 증발기를 통해서 공정에 필요한 물을 공급을 하는데, 이게 증기 냉각을 통해서 히팅 에너지를 다음 단계 증발기로 열원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상승시킵니다. 단계별로, 증발기 단계별로 압력 강화가 일어나는데, 그 압력 강화를 이용해서 끓는 점을 낮춰주고 이전 단계의 증발열을 다음 단계에서 재사용하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의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증발 온도도 그에 따라서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저희가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열을 반복하여 활용함으로써 단일 증발기 대비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은 운전의 안정성이 높고, 저희 공정이 중규모 담수화 플랜트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이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담수화 공정 평가 지표입니다. 크게 RR과 GOR로 나뉘는데요. RR은 리커버리 레이시오로 이제 투입한 해수 대비 담수로 얼마나 회수가 되었냐를 의미하는 수치입니다. RR이 높아지면 그만큼 담수 생산이 높아서 무조건 좋아 보이지만,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농축수 농도에 대한 공식이 있는데요. 이 농축수 농도가 9% 이상이 돼버리면은 스케일이 형성되어서 안에 있는 고체들에 의해서 스케일이 형성되어 파이프 내부를 막거나 아니면 파이프가 손상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장 범위가 RR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5 사이로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저희는 0.45 부근으로 유지를 하며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GOR의 경우에는 Gained Output Ratio라는 수치로 투입한 증기 대비 생산되는 담수량을 의미하는데요. 이거는 높을수록 열 효율이 좋습니다. 투입한 증기 대비 얼마나 많은 담수량을 얻어냈냐를 의미하는 값이기 때문에 좋지만, 지금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을 때 증발기가 4개이기 때문에 이펙트 넘버가 4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권장 범위가 GOR이 4에서 6 사이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5 부분으로 설정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설명해 드린 변수들을 토대로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얻어냈는데요. 이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0.1 스텝 사이즈로 아까 저희가 측정을 했다고 했는데, 표로 나타냈을 때는 0.5가 가독성이 좋아서 0.5 스텝 사이즈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SCR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필요한 열량, 해수량, 스팀량이 다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얻어지는 담수량도 증가함을 알 수 있는데 이 수치를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SCR이 2.5인 경우에 CH4 1000kg/h를 넣었을 때 그에 따라서 스팀은 2500kg/h가 들어간다는 건데 그 스팀 2500kg을 얻어내기 위해서 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들이 이 4개의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R과 GOR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RR은 0.4와 0.5 사이, GOR은 5 부근을 유지하였습니다. 오른쪽 표 같은 경우에는 얻어낸 담수량에 따른 필요한 전력량을 저희가 나타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R제곱은 0.999, 이렇게 Y는 1.0057X 빼기 11.703이라는 선형의 그래프로 아주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 SCR 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OCR의 범위는 0.5부터 0.8로 설정을 했었는데요. 스텝 사이즈가 0.1이기 때문에 0.5, 6, 7, 8 이 4가지 경우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5, 6, 7, 8일 때 각각의 효율과 H2 선택도를 저희가 시그마 플롯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였고 분석한 결과 아까 ATR 반응 이후 온도를 950에서 1050도 사이로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0.5와 0.8은 만족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0.6과 0.7에서의 최대 효율을 각각 계산해 보았는데 그때 각각 62.6%와 57.9%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높은 경우인 0.6에서의 상세 분석을 진행하였고 OCR이 0.6일 때 그리고 SCR이 1.3일 때 프리히팅 에너지를 550도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ATR 반응 후의 온도를 950과 1050 사이로 유지하면서 최고의 효율은 62.646%라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때 CH4의 전환율은 99.182%, H2 선택도는 2.537, CO 나누기 H2의 비율은 0.394인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인데요. 이 ATR 공정에 랭킨 사이클을 추가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정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ATR 공정에 지금 랭킨 사이클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아까 ATR 공정에서 950도에서 1050도 가량 되는 이 온도를 200도에서 450도 사이로 냉각시키면서 전력이 생산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WGS 투입 전 냉각 시 방출되는 이 열을 랭킨 사이클 보일러의 열원으로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해낼 수 있고요. 이 랭킨 사이클 수렴을 위해서는 냉각수 공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냉각수 공정 컴프레서를 추가하여서 물을 냉각하는 데 필요한 공기를 공급하게끔 저희가 공정을 설계하였습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이번에도 진행을 하기 이전에 고정값을 저희가 5가지를 정하였는데요. 첫 번째는 보일러 출구의 건도입니다. 터빈에는 액체가 출입할 시 증기 속에 섞인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블레이드를 때리는 피팅이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피팅 현상이 일어나면 물방울이 기체 흐름을 방해하여 항력으로 작용하여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보일러 출구의 건도는 1로 설정하였습니다. 컨덴서 출구의 건도의 경우에는 펌프에는 기체가 출입할 시 캐비테이션 현상이 발생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펌프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컨덴서 출구의 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쉘사이드 델타 T인데요. 이 열교환기에서 델타 T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열 전달량이 부족하여 파이프 면적이 증가해야 합니다. 파이프 면적이 증가하면 그만큼 파이프 면적을 크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성 부분에서 보았을 때 손실이 일어납니다. 또한 델타 T가 너무 클 경우에는 열 충격으로 인해서 장치가 손상될 수 있고 템퍼레처 크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는 쉘사이드 T 델타 T 값을 10에서 15 사이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들어가는 차가운 물의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상온과 같게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좋기 때문에 20도로 저희가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프레서의 압력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압력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1이 아예 0이 되어버리고 1이 0이 되면은 전력량이 0이 되기 때문에 전력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압력 상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압력 상승 값을 0.01 바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정값을 설정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독립변수를 터빈에 들어가는 온도로 설정하였고 종속 변수를 생산되는 전력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고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374도 부근에서 가장 많은 전력인 420.1kW가 생산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의 효율 계산식은 아까 ATR 공정에서와 비교했을 때 W4이 분자에 추가되었는데요. 이 W4이라는 것은 터빈의 동력에서 펌프의 동력과 컴프레서의 동력을 뺀 값입니다. 이 값을 아까 조건과 동일하게 하고 이 값만 여기에 추가했을 때 최종적으로 효율은 63.2%에서 65.9%까지 약 2.7% 정도 상승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케이스 3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케이스 3는 고온의 페어를 1차적으로 랭킨 사이클에 활용을 하고 그 이후의 페어를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서 해수 담수화 예열에 쓰이는 공정입니다. 전반적인 공정 모식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발표했던 랭킹 사이클 발전에는 1041도의 고온의 스트림을 330도로 낮추면서 랭킹 사이클 발전에 활용을 하고 ASU 클린트에 공급되는 전력, 그리고 컴프레서에 사용되는 전력, 그리고 펌프에 사용되는 전력에 공급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옆에 그래프를 참조를 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력을 다 합한 값을 W required라고 했을 때 W required가 337.4kW였으면 W 랭킨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419.3kW였습니다. 즉 잉여 전력이 81.9kW 정도 발생됨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그 1041도 이후의 330도 스트림을 조금 조절을 해가면서 W required와 W 랭킨이 요구하는 이 값을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의 온도가 어느 정도 330도보다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온도를 330도로 낮췄을 때 그 열을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 담수화 예열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케이스 3를 설계를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기존 공정 히터에서 담수화된 물을 가열을 하는데 드는 열량을 Q1이라고 하고 그 히트 익스체인저 이후 히터에 사용되는 열량을 Q2라고 했을 때 Q1보다 Q2가 조금 더 적은 열량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히트 익스체인저를 통해 예열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를 통해서 효율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히트 익스체인저 이후 스트림의 온도에 따른 요구 전력량과 랭킨으로 생산되는 전력량을 비교해봤습니다. 검은색 그래프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W require에 대한 그래프, 그리고 파란색의 그래프가 랭킨 사이클로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교차점이 516도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516도, 즉 이 온도에서 설계한 공정의 모든 장치가 요구하는 만큼의 전력을 생산해낸다는 것이고, 최종 온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516도에서 330도로 바뀔 때 스트림의 열을 담수가 흡수하고 그 담수화 예열에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516도씨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온도 변화에 따른 시스템 효율과 그리고 히트 익스체인저를 사용을 했을 때 기존 히터의 열량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400도에서 516도로 증가할수록 48%로 단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온도에 따른 시스템 효율도 단조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케이스 2에서 했던 효율 계산식으로 구했던 이 효율과 랭킨 사이클
과 담수화를 결합했을 때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2.7%포인트 더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는 ATR 기본 공정을 설계하고 이 공정의 타당성을 평가를 하기 위해 OCR, SCR, 프리히팅 템퍼러처를 변수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제한 조건 950에서 1050도, 그리고 CH4 1000kg으로 설정하여 산출된 그래프는 다음과 같았고, OCR 0.6, SCR 1.3에서 최적 운용 조건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CH4의 전환율은 99.182%, 그리고 셀렉티비티는 2.537, 그리고 H2 대비 CO의 양은 0.354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2에서는 고온 스트림의 페어를 랭킨 사이클 발전에 사용하고 이 발전된 전력을 전력 사용처에 공급을 하는 케이스를 분석을 했습니다. 랭킨 사이클 내에서 최적화를 진행한 결과 터빈 입고 온도에서 374도에서 최고 출력값 및 효율을 가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케이스 3에서는 1차적으로 랭킨 사이클 발전에,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해수 담수화 예열에 활용을 하는 공정이었는데요. 이때 효율은 케이스 2 대비 2.6%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저희는 ATR 공정의 폐열 해소와 담수화 연계를 적용하면 전력 해소와 열부하 절감이 동시에 가능하며 전체 공정 효율을 단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케이스 1, 2, 3로 분석을 진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경제성, 엑서지 분석 연구가 진행되면 실제 산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문을 시작하시죠. 각 조마다 손 들고 먼저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의외로 재밌습니다. 네. 그 ATR하고 SMR하고 비교를 했었는데 네. 그 ATR의 장점은 많이 있는데 혹시 뭐 SMR의 단점 같은 거 없나요? SMR의 단점. ATR의 단점. ATR의 단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튼튼한 재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온도에 비해서 훨씬 높은 온도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버틸 수 있는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지 않을까. 하지만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좋고, 그래서 지금 ATR로 다 갈아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그 SMR 공정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모두 수증기 계질 반응에 이용을 해서 수소 생산을 하는데, ATR 공정 같은 경우에는 그 O2와의 연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연원을 제공을 하고, SMR이 그 스팀 메탄 리포밍을 할 때 그게 흡열 반응이어서 그 발생된 열원을 가지고 수증기 계질 반응을 진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CH4를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SMR이 조금 더 많은 수소 생산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TR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뒤처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이쪽 바퀴를 한 질문이 있습니다. ATR 공정에서 잉여 폐열을 사용해서 다단 증발 방식으로 해수 담수화를 하신다 하셨는데, 네. 증발 탑을 4개를 넣으면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혹시 주제 정하실 때 폐열을 활용하는 거를 담수화 말고도 또 다른 부분으로 생각하신 게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원래 저희가 초기에 하려고 했던 것이 그 랭킨 사이클의 전력을 활용을 해서 물의 담수화에서 생성된 H2O를 전기 분해를 이용을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ATR 공정에는 O2 스트림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분해 공정을 통해서 추가 수소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O2 스트림을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그 전기 분해에서 들어가는 전력이 너무 많게 돼서 그 공정은 아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수화 공정을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그나마 좀 최저의 설계를 좀 고안을 했던 것이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케이스 스터디 하시는 그 발표 과정에서 그
O2랑 이제 프리히팅 템퍼레이처, 예열 온도랑 같은 둘 다 온도 상승에 이제 기여를 하는 변수로 알고 있는데 두 부분을 같은 변수로 해서 케이스 스터디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저희가 그 반응 이후의 온도가 950도에서 1050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O2의 비율이 증가를 하면 결국에는 그 연소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스팀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프리히팅 템퍼레처가 올라가게 되면 예열기에 들어가는 그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상승을 합니다. 네, 저희는 950에서 1050도 사이에 그 열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이에 최적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수 담수화가 중규모 시설을 하셨는데 ATR은 SMR보다 더 대규모의 시설을 할 때 더 유리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STR을 어느 정도까지 ATR을 어느 정도까지 키워야지 그 어느 정도까지가 그 중규모 담수화 시설에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마무리하면서 경제성 분석과 엑서지 분석과 관련된 부분은 좀 추후에 좀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일반적으로 그 중규모 담수 저희가 검색을 해본 결과 그 중규모 담수화 플랜트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이게 지금 증발기가 4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4개에서 8개까지는 중규모 담수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8개에서 12개 사이에 증발기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이 GOR 권장 범위가 막 12가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한 이 규모는 이제 대비를 했을 때 그거 대비 이제 중규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정을 실제 우리나라나 뭐 해외나 어디 지역에다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생각해둔 지역이나 이런 것이 좀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나라를 생각하고 설계한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일단 해수 담수화 공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 수원이 부족해서 해수 담수화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바닷가 인근에 있어서 물 공급이 용이한 국내에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바다가 있는지에 대한 바다의 유무만을 생각해서 지역을 선정하신다. 그것도 고려 인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그 해수 담수화에도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물이 꼭 해수가 아니더라도 물이 있다면 ATR 반응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 사항으로서 그 바닷가 인근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도 물 공급이 원활하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TR 반응기에서 반응기를 깁스 리액터로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촉매 반응으로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깁스로 사용되는 건지 궁금하고 촉매 반응을 주로 사용했다면 그 PFR을 사용해서 그 공장 설계하는지 궁금합니다. PFR 공정 설계 말씀하시죠? ATR에서 그대로 촉매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깁스 리액터를 하신 건지. 저희가 그 유니심 내에서 그 최대한 ATR을 반응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수증기 계질 반응이랑 그리고 아까 전에 POS 부분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한 게 그 O2 스트림이 계속 제공이 되면 수소랑 O2랑 반응을 해서 부반응물인 H2O가 생성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반응식을 대입을 했을 때 가장 적절한 반응기가 깁스 리액터라고 생각을 해서 이 깁스 리액터를 설치했습니다. 예, 첨언을 하자면 촉매가 있으면 반응이 더 잘 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가 이제 반응기를 설계할 때 유니심 그 프로그램 특성상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없는 방향으로 저희가 공정 설계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효율이 2.7%에서 한 그 결과 부분에서 네, 케이스 두 경우 둘 다 2.7, 2.7씩 증가를 해서 혹시 어떤 부분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완전 뒤. 그렇죠. 2.7% 정도 오르면은 어느 정도 얼마나 크게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요. 2.7%라고 하면 크게 향상한 것처럼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효과가 있는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엑서지 분석이나 경제성 분석까지 추가로 들어가야지 그게 정확히 얼마의 가치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정확한 숫자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케이스 3로 그 공정을 확대한다면 더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질문은 이제 됐고, 저는 이제 궁금한 거 마지막. 요게 이제 아마 이제 2달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셨는데, 하시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셨을 건데, 아마 이걸 프로젝트 나중에 면접 때도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쓴다면. 이거에 대한 실제 가능에 대한 생각, 여부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만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제안한 시스템에 대해서. 그냥 얘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뭐 하시면서 느낌 같은 거. 이제 편안하게. 일단 저희가 가장 이상적인 방향으로 그 공정을 설계했고 그 수치들도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는 더 향상됐다고 보여지는 수치들이 나오긴 했지만 일단 아직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도 2029년에 가동 예정이다 이런 시기여서 아직 현재 당장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연구 사례들 같은 것도 기존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SMR처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화와 같이 더 공정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그에 따른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까지 진행을 해봐야 하겠지만 지금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만 프로젝트를 구성한 것이고 다른 단점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실현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이제 특성상 그 해수는 많지만 확보할 부지가 좀 적을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아니면 천연 그 좀 폭포나 이런 천연 자원들이 있는 나라 쪽이랑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해가지고 이 기술을 진짜 조금만 더 연구를 해서 그 어떠한 기업에서 좀 더 이거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SMR 공정이든 ATR 공정이든 지속적으로 물을 공급을 해서 이제 수소 생산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담수는 이제 한정적인 자원이고 해수는 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시스템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이 해수 담수화 공정과 이 ATR 공정의 결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 논문 이런 거 쓰실 때는 물 부족이랑 이런 것들도 더 언급을 크게 좀 해주면서 어차피 계속 물 부족이 지금 대두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사이언스 있게 잘 발표 준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26분 37초였고 여러분 제가 5분 안에 들어오면 만점으로 할게요. 평가는 발표 시간도 잘 준수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것으로 우리 5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조회선은 요거 5조권 지금 작성하시고 우리 한 2, 3분 있다가 쉬는 시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